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 EBS 현장 교사단으로 참여한 인천 하늘고등학교 수학교사 심주석입니다. 지금부터 2026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은 전체적으로 작년 수능과 유사하나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항도 적절히 출제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한 공교육 중심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위권에 대한 변별력은 작년 수능보다 강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공교육 내 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문항이라든지 지나친 계산을 요구한다거나 불필요한 개념으로 실수를 유발하는 문항 등 소위 킬러 문항은 배제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수능 수학 영역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따르면서 변별력을 가진 문항, 공교육과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통해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문항,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중상위권 학생들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항 등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통 과목인 수학 1, 수학 2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들이 있어 수험생들의 수준에 따라서는 다소 까다롭게 느꼈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유사하게 출제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통 과목인 수학 1에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4문항, 삼각함수에서 3문항, 수열에서 4문항, 총 11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다양한 수학적 개념과 종합적 사고를 요하는 문항, EBS 연계교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념 원리 법칙의 종합적 사고를 익힌 수험생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항, 교육과정상의 기본 개념을 활용하고 문제상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문항들을 출제하여 학교 수업을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14번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문항, 22번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사이의 그래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곡선 위에 점 A, 점 B를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제 해결이 다소 까다롭게 느꼈을 문항이었습니다. 수학2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2문항, 미분에서 5문항, 적분에서 4문항이 출제됐습니다.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에서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히 알고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요. 15번은 곡선의 그래프에 대한 이해와 극값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정적분 값을 구하는 문항이었고요. 21번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여 주어진 조건을 정확하게 해석한 후 함수 gx의 식을 추론하여 함수값을 구하는 문항으로 공통 과목에서 가장 어렵게 느꼈을 문항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선택 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3과목이 있습니다. 먼저 확률과 통계에서는 경우의 수에서 2문항, 확률에서 3문항, 통계에서 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경우의 수, 확률, 통계에서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확인하는 문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8번 조건부 확률 문항, 30번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문항이 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문항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미적분은 수열의 극한에서 2문항, 미적분에서 3문항, 적분법에서 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교육을 통해 익힌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되었는데요. 28번은 음함수의 미분법과 치환적분법을 이용해서 정적분 값을 구하는 문항이었고요. 30번은 역함수의 그래프에서 fx의 그래프를 찾고 주어진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에 따라 fx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는 문항이었습니다.
기하는 2차 곡선에서 세 문항, 평면 벡터에서 두 문항, 공간 도형과 공간 벡터에서 세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2차 곡선의 정의와 성질, 벡터의 합과 내적 등을 추론하여 적절히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9번은 포물선과 타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항이었고 30번은 조건을 해석해서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문항이라든지 과도한 계산을 요구하거나 풀이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문항들을 다수 포함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실시된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합답형 문항과 완성형 문항도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주요 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능에서는 공통과목 수학 1에 22번, 수학 2에 21번, 선택 과목별로 살펴보면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문항들의 변별력이 다른 문항에 비해 비교적 높았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수학 1의 22번의 경우는 평행 이동한 지수함수의 그래프 및 지수와 로그의 관계를 활용한 문항으로 6월, 9월에도 출제되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학생들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학 2의 21번은 극한값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GX를 찾아야 하는 문항으로 사교육에서 익힌 스킬이나 방법보다는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밑바탕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을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였습니다. 확률과 통계 30번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문제,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함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기하 30번은 벡터의 내적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있어야 하는 단답형 문항으로 선택 과목별로 가장 까다로웠을 문제였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문항들은 공교육 내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 요소들과 관련성이 높았고요. 공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항이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EBS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과목 수학 1에서 6문항, 수학 2에서 6문항, 선택 과목별로 3문항씩 30문항 중에 15문항이 연계되었습니다. 개념의 원리 활용해서 7문항, 문항의 확대 축소 변형에서 3문항, 자료 상황에서의 활용 5문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계교재 수능 특강에서는 3차 함수가 x축에 접할 때의 함수값을 구하는 문항에 대해서 이번 수능 문제에서는 3차 함수가 x축에 평행한 y는 5에 접할 때의 함수의 값을 구하는 문항으로 변형 출제되었기 때문에 연계교재를 연습한 학생이라면 잘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과목 수학 1과 수학 2에서 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항이 적절히 출제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유사하게 출제되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변별력 있는 문항들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문항들이 출제되었는데요.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의 문항이라든지 종합적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고등학교 수학 학습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출제되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지나친 계산을 요구한다거나 불필요한 개념으로 실수를 유발하거나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 공교육 내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문항, 풀이 시간이 과도하게 오래 걸리는 문항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치러진 6월, 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합답형, 완성형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만 있다면 복잡한 계산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EBS 연계율은 50% 15문항으로 공통과목에서 12문항, 선택 과목별로 3문항이 연계되었고 연계 방식은 개념 원리의 활용, 문항의 확대 축소, 변형, 자료 상황의 활용으로 연계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었고 수학학습은 개념과 원리에 충실한 학습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수능이었다라고 전반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6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네, 그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6월 모의 평가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준비된 정도가 수능만큼의 준비도를 완성도를 갖추지 않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재학생들의 응시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작년 수능보다 표준 점수는 3점이 올라갔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브리핑할 때도 작년 수능과 유사한 수준에서 출제가 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준비도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확률과 통계가 조금 쉽고 선택 과목별로 미적분 기하가 조금 다소 확률과 통계에 비해서 좀 무겁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9월로 넘어오면서 확률과 통계는 조금 힘을 실고 미적분과 기하에선 힘을 빼서 선택 과목별 유불리를 최소화하는 그런 어떤 시험이 9월 모의평가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질문하신 대로 전반적인 뭐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 늘어났다거나 그런 경향보다는 상위권과 최상위권에 대한 변별력을 좀 더 강화해 나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 선택 과목에서 학생들의 어떤 변별보다는 그래서 공통 과목 21번과 22번이 어느 뭐 확률과 통계든 미적분이든 아니면 기하 선택자든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던 문항이었을 것이라고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응시 집단별로 바라본다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0번 문항들도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변별하기에 충분한 변별력을 가진 문항이라고 저희는 분석하였습니다. 만점자 숫자는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어서 올해 뭐 9월 브리핑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100점에 대한 숫자가 어느 정도 예측된다. 상위권이 뭐 극상위권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늘어났을 것이다. 이런 표현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능이라는 것이 최상위권만을 위한 시험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자료가 나갔을 때 최상위권 숫자에 의해서 나머지 학생들 이 수능이라는 점수가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많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만점자가 늘어났다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는 제가 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를 거치면서 응시 집단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이 충분히 됐고요. 이번 수능에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수능에서 아마 이러한 응시 집단 그리고 역대 황금 돼지띠에 그 많은 수험생이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 타겟팅을 정확하게 정밀 조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과 똑같은 수준으로 나왔을 때는 상위권에 대해서 조금 변별이 힘들 수도 있겠다. 상위권과 최상위권. 그런 상위권과 최상위권까지 변별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0점 조준이 잘 되어진 수능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킬러 문항 배제 이후 첫 수능 때 대부분 이제 사교육기관에서 예측하는 거는 킬러가 빠졌으니까 수능은 쉬워질 것이다라고 전부 다 예측되는 상황이었고 킬러 없이 학생들을 변별하는 문항을 출제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평가원이 해냈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했고 역대적으로 또 그때 당시에도 만점자는 많이 줄어들었던 문항이 22번
문항이었습니다. 3차 함수의 개형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항이었는데요. 올해도 3차 함수의 개형을 찾아내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와 지금 문제를 뭐 어떻게 비교한다라는 자체는 좀 힘들죠. 그런데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았어요. 어떤 맥락이었냐면요. 이게 우리가 3차 함수 기존의 킬러 문항이라는 것들을 보면 사교육에서 반복 훈련한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3차 함수의 개형은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야 여기에선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빨리 식을 세워가지고 풀어내고 추론을 하고 아니면 찍어서라도 한번 접근해봐 뭐 이런 식의 어떤 훈련을 했다면 사실 정확하게 개념을 주고 있거든요. 극한값, 우극한값이 존재한다. 그것도 딱 두 개만 존재한다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프가 그러면 어떻게 펼쳐져야 될까를 사실 본인이 이게 어떠한 이 편법이라든지 공식이 적용되지 않아요. 함수를 찾아 나가는 과정인데 그 함수를 찾아 나가는 과정 입장에서는 24학년도 22번과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찾아낼 수도 있고 명확하게 식이 미지수 2개짜리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로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얼마든지 좀 그게 이제 최상위권과 상위권을 변별하는 문항이라고 저희가 분석했고 이번 수능에서도 학생들이 그래서 조금 힘들어는 할 수 있지만 그 정도 급은 아니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공통하고 이제 그 선택 과목별로의 난이도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 좀 이동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는데 제가 그 미적분이나 기하에서 힘을 빼고 확률과 통계에 힘을 실었다라고 할지라도 미적분 자체가 쉬워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은 어차피 뭐 단답형 30번이나 뭐 29번, 뭐 28번도 늘 뭐 제시되는 문항이긴 하지만 그런 문항들이 미적분을 그렇게 많은 시간 공부했다라고 해도 거기에서도 충분히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된 거고요. 그보다는 이제 선택 과목의 유불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렇게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이나 기하 30번의 변별력을 주면서도 공통 과목에서도 공평하게 수학 1과 수학 2에서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확보해서 상위권과 최상위권도 좀 변별하고자 준비된 시험이 바로 이번 수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